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중요한 것들 간추려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중국 해군 함대가 어제 날짜 변경선을 통과해 미국 방향으로 향하며 해상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하며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해군 함대가 전투 준비 상태에서 날짜 변경선을 통과해서 서반구의 태평양 국제수역에 진입했으며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환구시보가 18일 보도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온라인 매체 환구망을 통해 중국판 이지스함인 052D형 방공 구축함인 후허 하이워터 함의 활동 소식을 전하면서 이곳에서 해적 대응 등의 시나리오를 수행하며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구축함과 보급함 등 1단의 함대를 구성해서 현재 동태평양 해역에 전개시킨 상태인데요. 황당한 것은 유엔 제재를 어기고 북한의 불법 환적을 돕고 있는 중국이 함대를 보내서 미국 인근 해역에서 해상 차단과 검문, 검색 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구축함은 목표 선박에 주포를 겨누고 헬기를 보내 선박을 강제 정선시키고 정선 명령을 거부한 선박에 대한 포격, 특수부대 승선 등의 절차를 연습했는데요. 이러한 훈련이 실시된 해역은 북한의 불법 환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연안이나 중동이 아니라 미국 인근의 동태평양 해역이었습니다. 이 황당한 상황에 미 해군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안보리 계리와 국제법을 무시하는 중국이 이런 훈련을 했다는 것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 중국이 여기 이제 052D급 후허 하이워터, 내몽골 자치구 쪽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을 딴, 그런 군함인데, 중국판 이지스라고 하죠. 한 7,000톤 가까이 되는 그런 군함입니다. 이게 이제 보급함, 이런 것들을 거느리고, 날짜 변경선을 통과해서 지금 동태평양으로 간 겁니다. 동태평양은 미국 주변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표적함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이 표적함에 무장 어떤 단체 또는 이 불법 환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나리오 가정하에 이제 이것을 사격으로 격파하고 그리고 특수부대를 보내서 그게 진입해서 그 배를 장악하는 이런 훈련을 한 겁니다. 이런 훈련이 이제 전적으로 우리 청해부대 파병 직전에 그 소말리아 해적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선박들이 이제 납치되면 그것들을 구출하는 훈련, 이제 이거 할 때 저도 사실은 현장에서 많이 봤는데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법 환적 관련한 이 문제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중국이 최고 지금 선두주자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불법 환적하는 최고 그런 그 주범인데 자기네들이 이 훈련을 한다. 이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 장소가 미국 근처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면은 동주국해, 남주국해 여기에서 해야 사실은 맞는 것이지 미국 근처에서 이걸 한다. 미국이 지금 불법 환적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이제 미국 근처에서 불법 환적을 가장해서 포사격 훈련하고 이제 이런 거 보여주면서 뭔가 미국을 깔짝깔짝 자극하는 것이죠. 이렇게 미국을 깔짝깔짝 자극하다가 정말 세게 한 방 쳐맞으면 정말 아플 텐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파키스탄이 인도를 겨냥한 새로운 공대지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파키스탄 공군의 전투기에 탑재돼서 지상 표적을 공격하는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라드-2가 어제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파키스탄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 350km급의 라드 미사일을 더욱 개량한 사정거리 600km급의 순항 미사일로 중국제 바이더우 위성 항법 시스템을 채용해서 높은 정확도로 표적에 명중할 수 있는 고성능 미사일이라고 파키스탄은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지난 2015년 처음으로 라드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이후에 5년 만에 사정거리를 2배로 늘리고 스텔스 설계를 도입한 신형 공대지 순항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게 됐는데요. 미 정보 당국은 이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정거리 600km의 이 라드-2 미사일은 국경지역에서 발사될 경우에 인도 서부 최대의 도시인 뭄바이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데요. 이슬라마바드 국제전략연구센터의 맨수르 아흐메드 박사는 이 미사일은 인도가 최근 내놓은 순항미사일들에 대한 파키스탄의 답변이다 라며 이 미사일이 인도를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디펜스 뉴스는 파키스탄이 이 신형 미사일을 통해서 인도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고 자국이 생산하는 JF-17 전투기에도 통합해서 해외 수출 마케팅 포인트로 삼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파키스탄이 현재 이 라드 미사일,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데 한 350km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슬램 ER 미사일이 270km를 날아가니까 뭐 그거보다 사정거리 조금 긴 그런 미사일이었는데 이것을 불과 5년 만에 사정거리를 2배 가까이 연장해서 600km, 그러니까 우리 한국 공군의 타우러스 미사일 한 500km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이제 개조를 했다, 개량을 했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이 프랑스 아주 구형 미사일 전투기인 미라지 3 전투기에 이 순항 미사일을 탑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JF-17 중국과 이제 합작해서 만든 전투기 아니겠습니까? 그 JF-17에 이 라드2 순항 미사일,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탑재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이 JF-17은 지금 이제 세일즈 포인트가 중국제 YJ-12 공대함 미사일,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에요. 이런 것들도 탑재를 하고 거기다가 또 이 라드2 공대지 순항 미사일 이것도 탑재를 하는 작지만 아주 다양한 능력과 강력한 능력을 가진 전투기다. 그리고 값도 아주 싸다. 이런 이제 세일즈 포인트를 가지고 전 세계를 공략하겠다라는 건데, 참 이 전투기와 이 미사일들의 성능이 그들이 밝힌 것처럼 그 정도 성능이 나와준다면 정말 뭐 대단한 성능이고 대단한 전투기고 대단한 미사일이고 대단한 가격 대비 성능이다. 뭐 전 세계를 석권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능력이 되겠죠.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것만 뺀다면. 근데 전투기라는 것은 이 무기체계의 꼭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전투기 주 도입국을 어디로 바꾸냐에 따라서 완전히 정치적 스탠스를 외교적 스탠스를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선택하기 힘든데, 그거 뺀다면 이 밝힌 대로의 성능이 제대로 나와준다면 뭐 대적할 자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성능 정도가 되는 전투기가 JF-17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라드 미사일에 핵까지 탑재를 할 수 있는데 인도 서부 최대의 도시 뭄바이를 타격할 수 있다. 자, 인도가 이렇게 되면 이제 강력한 대공 미사일을 도입을 해서 이 라드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대공 체계, 방공 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이고, 또 인도도 또 역으로 이런 것들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공격 수단을 또 마련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정말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이런 군비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인도가 최근에 뭐 잠대지, 뭐 공대지 이런 여러 가지 순항 미사일들 다량으로 선보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있다. 또 생긴 거 보시듯이 스텔스 형상이기 때문에 니들 막아낼 수도 없어. 이제 이런 사인을 인도에 보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리비아 문제를 놓고 터키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집트가 이탈리아로부터 2척의 호위함을 긴급 도입합니다. 그런데 이 도입하는 방식이 정말 엽기적입니다. 이탈리아 유력 조선소인 핀칸티에리에서 건조 중인 이탈리아 해군용 베르가미니급, 즉 프린급 호위함 2척이 이집트에 긴급 판매된다고 현지 언론이 현지 시각 18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이집트 외무장관은 이달 양국 간의 안보 협력 방안에 대해서 며칠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가졌으며, 이 회의에서 이탈리아 해군용으로 건조 중인 베르가미니급 호위함 2척을 이집트에 판매하는 방안이 타결됐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1월 진수에서 내년 이탈리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었던 베르가미니급 구번함 에밀리오 비앙키 함은 물론 이미 이탈리아 해군에 인도된 8번함 스파르타코 셰르가트 함을 이집트 해군에 판매하고 판매 대금으로 새로운 군함 2척을 주문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탈리아가 프랑스와 공동 개발한 프린급 호위함인 베르가미니급은 만재 배수량 6,700톤의 대형 호위함으로 16발의 아스터-30 함대공 미사일과 8발의 오토메2 함대함 미사일 등을 탑재한 스텔스 호위함입니다. 이집트는 2척의 군함 구입 대금으로 12억 유로를 지불할 예정인데요. 현지 소식통들은 이 호위함 구입이 지중해 일대에서 증가하고 있는 터키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야, 참 이태리가 경제난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집트는 안보 위협이 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태리가 자신들의 해군에 쓰기 위해서
이미 진수를 올 1월에 했고, 지난달이죠. 1월에 진수식을 거쳐서 지금 이제 외장 공사를 하고 있는, 의장 공사를 하고 있는 이 B급 호위함 9번함을 지금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 이미 부대 편성 다 됐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이집트에 판다는 거예요. 더 엽기적인 것은 이미 작년에 진수가 되어서 올 1월에 이탈리아 해군에 납품이 되어가지고 이탈리아 해군에서 시험 평가 중인 8번함을 그것도 지금 이집트에 판다는 거예요. 거기는 역시 완전 부대 함장까지 다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시험 평가 중이니까 함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승조원이 세팅이 다 돼가지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군함을 뺏어가지고 승조원들 다 내려 그 어디로 보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승조원들 함장부터 시작해서 함장은 최신형 호위함의 함장이 됐다고 정말 기분이 좋았을 텐데 지금 불과 몇 개월 만에 내려 해서 아웃되는 이런 정말 무지막지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참 그 함장 누군지 몰라도 참 애도를 표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뺏어가지고 이집트에 판다는 겁니다. 그 대금으로 우리 돈으로 한 1조 4천억 원, 군함도 적발해서 한 1조 4천억 원 받는다는 것인데 그 정도로 지금 이태리 해군이 이태리 국방부의 국방 예산이 정말 쪼들린다 이런 방증이 되겠죠. 자기네 돈 있으면 왜 이렇게 팔겠습니까? 함장까지 지금 마련해가지고 우리 같으면 그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 해군에 함장부터 시작해서 2등병까지 다 세팅해가지고 바다에서 지금 시험평가 항해하고 있는데 다 내려 해가지고 갑자기 뭐 어디로 필리핀으로 인도네시아로 이런 데로 판다 생각하면 정말 참 경악할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태리가 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그건 뭐냐?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태리가 까보르라고 하는 이 항공모함을 만들었다가 F-35, 거기 이제 F-35 운영하기 좀 버거우니까 F-35를 전용으로 운영하는 또 항공모함 3만 톤짜리를 또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함대 방공함이 필요한데 이 B급 이 호위함 같은 경우에 대공 방어 능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 B급을 원래는 10척을 만들려고 했다가 이제 아마도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스톱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8번함, 9번함을 이집트에 팔았으니까 7번함으로 스톱을 하고 새로운 군함, 방공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을 호위하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더 또 희한한 것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와 이태리입니다. 이 이집트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은 터키 때문이라고 하는데 터키가 이제 지금 리비아의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리비아에 군사력을 지금 투사했지 않습니까? 리비아 정부군 트리폴리에 있죠. 거기 이제 리비아 서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리비아 동부 지역의 반군은 이집트와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터키 때문에 긴급하게 호위함을 가져가는데 또 이 터키와 같은 편에 서서 리비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나라가 이태리예요. 그 이태리 군함을 사서 지금 터키하고 이태리는 같은 편이 되어서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태리에다가 돈을 주고 웃돈을 주고 이태리가 쓰는 호위함을 가져와서 터키를 또 견제하겠다. 이야, 이 국제관계 정말 예의도 매너도 명예도 정말 우군도 아군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터키와 러시아는 그렇게 찰떡궁합처럼 보이다가 지금 또 이 리비아 문제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태리하고 갖다 붙어 있고 또 이 반군을 지원하는 것은 이집트와 러시아가 또 갖다 붙어 있고 그러면서 이집트는 터키 편인 이태리로부터 군함을 사고 그래서 터키 잠수함을 견제하고 야, 참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아무튼 국제관계는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있는 곳에 오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최대 이익,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런 거 벗어나서 엉뚱한 데 갖다 붙으려고 하는 참 위험한 일이죠. 자, 디펜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